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학 설계를 위한 디자인 띵킹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디자인 띵킹에 대한 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띵킹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디자인 띵킹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한 다양한 사례, 그리고 조기에 자주 실패를 허용하라. 마지막으로 디자인 띵킹을 활용한 캡스톤 디자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남대 명예교수로 있고 현재 한국창의응용학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주로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공학교 혁신과 디자인 띵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책처럼 디자인 띵킹에 대한 저서를 두 권을 저술한 바가 있습니다. 자,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까요? 어떤 사람이 회사 혁신팀에 질문을 했습니다. 10개의 혁신적인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성공한 프로젝트 개수는 몇 개나 될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많은 프로젝트 팀의 리더나 혹은 CEO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한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선 혁신적인 팀을 우리가 구성을 하는데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런 혁신가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면은 그 일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디자인 띵킹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은 성공의 확률을 매우 높일 수가 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 뉴요커라는 매거진에서 36,000개의 과학 논문들을 리뷰한 하버드 스터디에 따르면은 혁신적인 논문들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co-location of innovators, 그러니까 혁신가들을 같은 장소에다 모아놓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환경이 중요하다. A low or easily modified environment is significant. 그 일을 하는 환경이 굉장히 유연하고 변경 가능한 그런 환경에서 하면은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하는 서베이 결과를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띵킹을 하는 공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죠. 거기다가 혁신가들이 디자인 띵킹이라는 프로세스를 따라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훨씬 더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진정한 문제가 뭔가? 우선 우리들이 찾아야 되는 진정한 문제는 우선 리얼, 실제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풀었을 때 뭔가 가치가 있는 valuable 그런 문제, 그리고 inspiring proble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동기가 충만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문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루틴하게 예를 들어서 정비를 한다든지 자동차 정비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디자인 띵킹을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정해진 기술 절차에 따라서 문제를 찾아내면은 저희들이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진정한 문제를 남보다 앞선 생각으로 문제를 발견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재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마친다. 여기서는 뭐 꼭 천재라는 것은 진짜 지니어스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성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hitting the mark that no one else can see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기회를 선점한 자가 혁신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디자인 띵킹이란 무엇인가?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제일 많이 제가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것은 팀 브라운입니다. 팀 브라운은 아이디어라는 그 컨설팅 회사의 프레지던트 앤드 CEO로 있는 사람이고, 여기에 코 CEO가 바로 데이비드 켈리 교수가 되겠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Design thinking is a human-centered approach to innovation that draws from the designer's toolkit to integrate the needs of people, possibility of technology, and the requirements of business success. 밑에 뭐 번역을 해놨지만 결과적으로 디자이너의 방법을 활용해서 인간의 필요성,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타당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즈니스적인 실현 가능성을 종합하면은 혁신에 이르게 하는데 인간 중심적인 접근 방법이다. 휴먼 센터드 어프로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자인 띵킹은 어떻게 시작을 됐나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그 히스토리를 말씀드린다면은 1958년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인트 프로그래밍 디자인 혹은 뭐 스탠포드 디자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디파트먼트 오브 아트와 디파트먼트 오브 메커니컬 엔지니어링이 같이 융합 프로그램을 디자인 분야에서의 융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이제 공학적인 방법과 예술적인 그러한 이제 디자인 이런 것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그런 이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작을 했고, 그때 그 팀들이 일하던 곳이 이제 로프트라는 그런 이제 장소이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1980년, 1990년대에 뭐 매트 칸이라든지 롤프 페스트, 데이비드 켈리 등 이런 사람들이 예술과 과학, 그리고 니즈 파인딩, 심리학, 엔트로폴로지, 문화인류학 이런 것들을 융합해 갖고 소위 그 융합 디자인을 해 나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들어서는 2000년대 초반에 데이비드 켈리가 그 후원을 받아서 디스쿨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실제로는 이제 학교죠, 학부죠, 그런 프로그램을 스탠포드 대학 내에 설립을 하게 되었고, 그때서부터 디자인 띵킹이라는 이야기 말을 하면서 이제 부르면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이 데이비드 켈리고, 데이비드 켈리는 사실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유일하게 석사학위 갖고 교수를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켈리를 스탠포드 대학에 서 교수직을 오파한 레리 라이프라는 교수들한테 왜 이 데이비드 켈리 같은 사람을 교수로 뽑았느냐 했더니 석사 박사학위도 없는 이런 사람을 뽑았는데 왜 했느냐 했더니 그 사람 답변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데이비드 켈리가 지도해갖고 디자인 띵킹으로 박사학위를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얘기할 때 디자인 띵킹이 뭐냐? Unlocking potential and creating creative confidence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의 저서에서 유쾌한 크리에이티브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그 책에 보면은 디자인 띵킹은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고 창조적 자신감을 갖게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창조적 자신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사람이 데이비드 켈리입니다. 데이비드 켈리가 그 뒤에 있는 벽에 붙어 있는 걸 보면 크리에이티브 컨피던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이디드 메스터리, 디자인 띵킹 이런 얘기들을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크리에이티브 컨피던스, 가이디드 메스터리 혹은 뭐 셀프 에피커시 이런 얘기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건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스네이크 포비아를 극복하는 치료 사례로부터 디자인 띵킹이 시작이 됐다. 이론적인 뭐 백그라운드를 뭐 두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페서 엘버트 밴드라, 이 사람은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이신데 뭐 지금 은퇴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이가 아마 90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세계 4대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프로이드 같은 사람, 스키너 이런 사람들과 동급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스네이크 포비아를 치료하기 위해서 1년의 실험을 했었는데, 뱀에 대한 공포증을 가진 사람이 뱀을 터치하게 함으로써 뱀에 대한 공포증을 극복하는 이런 심리적인 실험을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스텝 바이 스텝, 예를 들어서 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뱀한테 다가가게 만드는 그런 스몰 석세스풀 스텝을 거쳐갖고 마지막으로 뱀을 터치하게 될 때는 그 웰더의 그 로브를 끼고 뱀을 터치하게 해서 뱀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 용접하는 사람들의 그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터치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뱀에 대한 공포증을 극복하는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몰 스텝으로 해갖고 한 걸음 두 걸음 뱀한테 가까이 가게 하는 그 단계, 그걸 가이디드 메스터리라고 합니다. 스텝 바이 스텝. 그래서 이것은 유도 숙달, 일련의 작은 성공을 우리가 가르치는 그런 말이 되겠고, 그럼으로써 마지막 뱀을 터치했을 때 생기는 것이 셀프 에피커시라고 합니다. 자기 효능감. 이것이 바로 크리에이티브 컨피던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감은 결과적으로 작은 성공을 자주 겪는다는 할 때 생긴다. 혹은 작은 실패를 자주 경험으로써 함으로써 그 실패를 극복하고 큰 성공에 이르게 한다는 그러한 믿음, 그런 이론으로부터 이 디자인 띵킹이 시작됐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컨피던스를 갖게 되면 어떤 효과를 처리하게 되냐 하면은, 우리가 성공을 자주 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문제를 처음 만나도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거든요. 내가 솔루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것을 풀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장애물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생각이 생긴다. 우리 이제 실패를 해도 그것으로부터 회복하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레질리언스를 갖다가 갖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심리적인 그런 믿음을 주는 것이 이런 이제 스낵 포비아 극복 사례로부터 나오고, 그것이 디자인 띵킹의 백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나와 있듯이 천재들은 더 많이 시도했을 뿐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그럼 디자인 띵킹이란 무엇인가? 앞에 뭐 두 가지 정의를 얘기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휴먼 센터드 어프로치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창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엔지니어링이었다면 엔지니어링에서는 같은 그 품질과 기능을 갖고 있다면은
저렴하게 만드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겠죠. 소위 how to make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discover what, why to make, 왜,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나 새로운 사용 방법, 모티베이션, 러닝 뭐 이런 것들, 이런 디자인 영역에 있는 것들이 중요한 그런 우리가 시대에 이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왼쪽은 know how to make고 오른쪽은 무엇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problem finding, problem solving과 problem finding의 밸런스, 이것이 디자인 띵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디자인 띵킹이 이 시점에 왜 필요한가? 디자인 띵킹은 고객의 가치와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최근의 경영 환경에 매우 적합하다. 특히 우리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자기가 벤치마킹을 할 만한 다른 제품이 없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컨셉을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사람으로부터 그런 것들,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띵킹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요즘 나오는 ESG에서 이익 창출보다 가치 창출이 우선된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problem finding이 중요해졌다. doing the right thing이죠. 그 다음에 problem solving이 따라나서는 거죠. doing the thing right.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면은 우리가 doing the right things right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인슈타인도 자기에게 문제를 풀 시간을 1시간인가를 주어졌다면 그 중에 50분은 문제를 찾는데, 올바른 문제를 찾는데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머지 10분은 이제 여기와 같은 문제를 푸는데 쓰겠다 하는 이야기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올바른 문제를 찾는 일이 올바르게 푸는 일보다 더 중요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디자인 띵킹이 왜 이 시점에 중요한가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럼 이제 디자인 띵킹이란 무엇인가? 디자인 띵킹은 디자이너들이 그들의 문제를 풀 때 적용하는 절차니까 emphasize 5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emphasize, define, ideate, prototype, test 이 5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에 2단계 공감하기와 문제 정의하기, 이것이 problem finding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problem finding이라고 하고 그 뒷부분은 problem solving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띵킹이 엔지니어링 디자인에서 중요한 분야는 problem finding에 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목차에서도 나왔듯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조기에 자주 실패를 허용하라 하는 등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일, 이런 것들이 디자인 띵킹으로부터 얻는 교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많은 방법들은 디자인 띵킹에 적용되는 그런 이제 방법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기너스 마인드셋, 에스노그래피, 민족 지향적 탐색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심리학, 문화인류학 쪽에서 많이 쓰는 얘기죠. What, how, why, extreme user, analogous empathy. 스탠퍼드 대학에 가봤더니 그쪽에서 너희들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니, 아이디어를 어떻게 많이 내냐 그랬더니 아날로그스 엠퍼티를 이용한다고 얘기했어요. 소위 유추적 공감이라고 할까요? 애널로그스 인스피레이션 등등이고 페르소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 띵킹 마인드셋은 뭐냐? 제가 이거는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와 마인드셋을 알아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의 설계에다 적용을 시키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는 이유는 이게 바로 핵심이다. 디자인 띵킹을 실제로 할 때 이런 마인드셋을 갖고선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염두에다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포커스 온 휴먼 밸류입니다. 인간의
가치에 그 초점을 맞춰라. 그래서 그 초점을 맞추는데 어떻게 하느냐? 공감을 통해서 하라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show don't tell이에요. 이것은 말로만 하지 말고 보여달라는 얘기인데 시각적으로 보여줘라.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라. 그러니까 스탠포드 대학교에서의 디스쿨에서 디자인 띵킹 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냅킨에다가 많은 것을 그리면서 서로 설명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냅킨 스케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쇼 돈텔의 자세입니다. 뭔가 생각났을 때 즉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하고 거기로부터 교훈을 받는 것, 거기서부터 개선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Embrace Experimentation입니다. 실험을 포용하라고 그랬거든요. 생각하고 배우기 위해 만든다고 그랬어요. Build to learn.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략적으로 만들어서 거기로부터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빨리 찾아내라. 이것이 우리가 빌드 투 런,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을 정성을 많이 들여서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초기 단계에는. 이것을 우리가 설계에다 적용시킨다면 우선 아이디어를 잡아갖고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교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그런 순서로 접근하라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be mindful of process.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한참 문제에 빠져 있다 보면 내가 어디서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문제를 푸는 목적이 뭔지 이런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내가 지금 현재 디자인 띵킹 하는 목적이 무엇이지? 어떤 방법을 현재 사용하고 있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다 두고 프로세스를 진행하다 하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저는 아주 굉장히 좋은데 바이어스 투어드 액션입니다. 행동에 대한 편향인데 생각과 회의보다 우선 행동하고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걸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뭔가 생각났으면 즉시 행동에 옮겨라.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그 교훈 중에. 이거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코닥의 얘기를 들 수가 있어요. 코닥 필름이 굉장히 유명한 필름 만드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이 화학회사가 세계 넘버원의 필름 만드는 회사였었는데 이 회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든 회사라는 것을 우리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닥이라는 회사는 디지털 카메라나 혹은 이런 디지털 기기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라고 다들 생각하고 무슨 회사인지도 잘 모르죠. 그러나 그 회사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잘하는 데가 화학이니까 화학 쪽에 집중하자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다 버렸다 이겁니다. 뭔가 생각나면 즉시 행동에 옮기라는 얘기는 이제 그래서 망설이다 우물쭈물하다가 이제 놓치는 그런 일들을 경계하는 것이죠. 우리가 설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나면 우선 만들어 봐라. 미팅하고 메이킹이 중요하다. 오버띵킹 앤드 미팅이죠. 그 다음에 레디컬 콜라보레이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배경을 가진 혁신자를 한 자리에 모여서 워킹을 하도록 하는 문화를 만들어라. 이게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마인드셋이 되겠어요. 그래서 유명한 컨설팅 회사를 가보면 전부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 엔지니어링만이 아니죠. 엔지니어링, 심리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온갖 사회, 심리, 예술, 엔지니어링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팀을 이뤄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럼으로써 한 사람이 부족한 창의성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거라든지 고객이 뭘 원하는지 찾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백업을 해주면 된다 하는 얘기고, 우리 말로 한다면은 뭐라고 하나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능이라고 할까요? 그 집단 지능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크래프트 크래리티,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그 접근 방법을 갖다가 고민하라는 얘기죠. 고객이 누구지? 내용이 뭐지? 과정을 어떻게 해야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나야 되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다 두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을 기획을 하라 하는 얘기죠. 가장 우리가 디자인 띵킹을 갖다 하면서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에 디자인 띵킹에 초점을 맞추든 간에 우리는 변치 않는 영감적 제한 조건은 doing more with less, doing more with less. 적게 투자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자원이나 돈을 많이 투자하면 당연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디자인 띵킹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 누구든지 디자인 띵킹을 어느 분야에서든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혁신을 한다는 그것이죠. Doing more with less. 그리고 항상 이거 할 때는 우리가 그 environment, 환경과 경제 같은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선 디자인 띵킹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찾는 일이면 우리가 뭐 금방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설문조사하면 되지, 포커스 그룹 인터뷰하면 되지.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 빙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빙산은 90%가 바닷물 속에 들어가 있고 10%가 바닷물 위에 나와 있잖아요. 그 빙산의 일각에 나와 있는 그 윗분 보이는 부분이 설문조사하고 뭐 포커스 그룹 인터뷰하고 하는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것은 피상적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explicit needs라고 해요. 질문이나 관찰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한 10%밖에 안 된다. 그 이외에 나머지 물속에 잠겨 있는 태도, attitude, 그래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가치, 밸류죠.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그런 밸류들은 implicit needs이고 이런 것들은 물 밑에 숨겨져 있고 스토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해된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의 니즈를 진짜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런 잠재적인 니즈를 찾기 위해서는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그 사람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공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럼 공감한다는 게 뭐냐? 공감한다는 것을 하면서 왜 공감을 하느냐 할 때 보면 먼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띵킹을 활용하면 문제의 기본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고 이를 우리는 고객과의 공감이라고 합니다. 즉 디자인 띵킹은 고객과의 공감을 통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공감한다는 것은 뭐냐? 자세히 관찰해보고 observing 혹은 looking, 질문하고 engaging or asking이죠. 그 다음에 체험하고 immersing and trying. 제가 디자인 띵킹을 처음 공부할 때 immersing이라는 얘기를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immerse 하라. 물에 잠기라는 뜻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engage, 그건 그래도 나름대로 질문하고 뭐 사람들하고 만나라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immerse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try다 하는 거를 이해를 하게 됐어요. 사람들과 같이 행동을 같이 한번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행동을 해봐라. 체험을 하라. 그럼으로써 우리가 말이 주의하고 경청함으로써 말이 필요 없을 정도의 유대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동일하게 느끼게 된다. 이거는 심퍼시하고는 틀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감하고 동정하는 것은 다르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것을 행동으로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엠퍼시고
그래서 우리는 스포큰 니즈, 다른 사람이 말로 하는 거는, 설문조사로 하는 것은 스포큰 니즈라 이겁니다. 말로 하는 니즈만이 아니라 언스포큰 니즈를 찾아라. 이걸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에스노그래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용자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다 하는 것이죠. 뭐 이건 이제 간단히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찰하기는 뭐냐? 대표적인 사례가 파워 오브 observation이에요. 밥 패터슨, 애니메이션 업을 한 이제 감독이죠. 이 사람인데 그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더그, 개고,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밥 패터슨인데, 이 사람이 애니메이션 업을 하면서 개의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개집에서 개와 같이 생활했다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관찰을 그렇게 해서 개의 움직임을 아주 훌륭하게 묘사를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그래서 관찰하기, 그 다음에 immerse, 체험하기. 체험하기는 패트리시 무어, 팻 무어, 저도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들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26인가의 나이에 그 노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느끼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26살에 80대 노인으로, 오른쪽에 있는 80대 노인으로 분장을 하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아시겠지만 두꺼운 안경 쓰고 뭐 장갑 끼고 지팡이 짚고 아주 행동을 아주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을 미국과 캐나다의 도시 100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행동을 하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를 체험을 통해서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하는데, 이건 뭐 제가 학생들한테 모 경로당에 학생들을 그 디자인 थि킹 실습을 내보내면서 노인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줬을 때 학생들이 인터뷰하는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인터뷰를 하는 것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관찰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자기도 실제로 해보는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인터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마셀 프로스트는 프랑스의 소설가죠.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는 단 하나의 진실한 여정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관점을 바꾸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थि킹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관점을 바꾸라, reframe the problem into opportunity입니다. 문제를 다시 바꿔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라 하는 것이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리프레임을 하는가에 대한 예를 몇 가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놀이동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다리기는 기다리되 기다리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다리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를 리프레임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기다리는 건 똑같은데 즐겁게 기다리도록 만들어 보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디오 화면이라든지 플래시 몹이라든지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기다리면서 볼 수 있게 만들어줌으로써 지루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 이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빅쿠시 핸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린다면은, 억서라는 회사가 그 주방용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거친 손마디를 위한 디자인을 했어요. 이와 같이 관절염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포테이토 필러, 그러니까 감자 껍질을 까는 그런 도구, 이런 거죠. 옛날에 그 저희 한 3, 40년 전만 해도 다 이런 걸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 극단적인 사용자, 익스트림 유저인 그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이와 같은 빅 쿠시 핸들을 만들어서 우리 옥소 굿 그립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므로써 불편한 사람도 사용할 수 있게 그와 같이 만드는 디자인을 처음으로 하게 됐죠. 이게 바로 이제 소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각 장애인이 운전하는 친절한 고요한 택시. 이것도 이제 뭐 간단하게 그 문제가 뭐냐? 왜 청각 장애인들이 택시 운전기사가 될 수 없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근본 원인이 뭐냐? 이 문제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다. 승객과 소리를 듣지 못하는 운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운전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청각장애인들도 운전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을 저와 같은 탭을 두 개를 놓고 그 마이크를 누르고 고객이 어디까지 가십시다 하고 얘기하면 그거를 청각장애인 기사가 보고선 어디를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줌으로써 할 수 있었죠. 그런 진짜 문제를 찾아내는 것. 그 다음에 브래들리 타임피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브래들리 타임피스는 그 디자인 띵킹 사례에서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브래들리 스나이더는 미국 해군 소령이었는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그 소위 그 폭발물 사고로 장애를 입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장애에 굴하지 않고 사람들의 굴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준다 하는데, 실제로 장애인들은 그 시각 장애인들은 시계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언뜻 쉽게 생각하는 것은 소리로서 들려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소리로 들려져 갖고 시간을 알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같은 데 타면은 그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뭐 어려운 점들이 많고, 그래서 시계 바늘을 이렇게 만져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 그룹에서는 브래들리 타임피스, 시계 워치라고 하지 않고 타임피스라고 해갖고, 거기 보면은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시침을 가르치는 동그라미고 하나는 분침을 가르치는 동그라미인데, 이것들이 돌아가면서 터치를 하여서 시간을 알게 되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냈죠. 인브레이스 팀, 이거는 병원을 위한 디자인인데, 그 인큐베이터인데 병원을 위한 디자인과 철학에 사는 산모를 위한 디자인이 서로 다르다 하는 것. 그러니까 익스트림 유저가 이제 철학에 사는 미숙아를 출산한 산모인데, 진짜 문제가 뭐냐? 전기가 안 들어오고 병원에 빨리 갈 수 없는 그런 산촌에 사는 사람들은
미숙아의 체온을 보존해야 된다. 이것이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 체온을 보존하는 포대기, 보온 포대기 같은 걸 만들어서 해결해 줬다. 그래서 좋은 디자인을 하려면 최종 사용자와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디자인 띵킹 사례에서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 띵킹 사례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성공 사례라고 하는 레인보우 트레이라고 하는 학교 급식 음식물 쓰레기 해결책을 만든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무지개 식판이 되겠고, 왜 그 중고등학교에서의 그 급식을 할 때 그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가?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가 커뮤니케이션에 미스매치가 있다. 소위 밥을 이렇게 배식하는 사람과 그 학생들 간에 조금 주세요, 적절히 주세요, 많이 주세요 하는 것에 대한 서로 인식의 정도가 틀리다. 그래서 그것을 일치시켜 주면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이러한 관점을 재바꿈함으로써 거기 나와 있듯이 선을 그어서 많이 보통 적게의 양을 표현해 줌으로써 음식물을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이게 아마 그때 수상을 했던 그런 이제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 뭐 무지개 식판 개발하는 그런 이제 절차는 제가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무풍 에어컨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공감하기를 통해서 고객이 뭘 진짜로 원하는가를 찾아내는 사례죠. 켜면 끄고 싶고 끄면 켜고 싶다. 에어컨은 좋지만 바람은 싫다. 시원한 건 좋지만 찬바람은 싫다. 자, 이걸 보면은 모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소비자의 일상을 관찰하며 아이러니한 상황을 포착했다. 에어컨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갖는다는 점이다 하는 것을 찾아내는데, 이런 이 사람들이 일종의 극단적인 사용자들인데, 극단적인 유저들이 이런 모순적인 요구사항, 원하는 것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것을 찾아낼 때까지 음식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가 들은 거는 한 600군데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관찰을 했다고 그럽니다. 최종적으로 이것을 찾아냈죠. 그러면 이것은 모순이에요. 트리즈의 모순을 우리가 여기서 들으면 되겠죠. 이게 이제 그 결과 찾아낸 Q9500 무풍 에어컨이라고 하는데, 자, 트리즈의 물리적인 모순이에요. 물리적인 모순은 시원한 건 좋지만 찬바람은 싫다. 이것을 해결할 때는 세퍼레이션, 시간의 분리에 의해서 해결하죠. 초기 강풍 후에 무풍으로, 미풍으로 이와 같이 바꾸는 솔루션을 적용시킨 게 무풍 에어컨입니다. 10분간의 강력한 찬바람이 나오고 50분간은 부드러운 바람이 몸통 전면에, 이게 전부 다 메쉬로 되어 있어요. 메쉬를 통해서 미풍이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있죠. T맵 택시, 이것은 이제 제가 SK텔레콤 같은 데서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사례가 되는데, 진짜 문제가 뭔가? What's the problem? T맵 택시를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를 그 팀에서 하다가 하는 그 솔루션이 뭐였냐면은 이제 공감하기가 좀 특이해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감하기에 실제로 택시 기사가 되어서 체험해 보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선 기사를 향하는 마음에 그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불명확한 위치 정보로 곤란을 겪는 기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자. 그다음에 캐치콜 할 때 콜제비를 만들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안심 귀가, 이런 솔루션을 여기서부터 디자인 띵킹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맵 택시를 보면은 결제 예상 금액도 미리 알려주고, 그 다음에 택시 위치 및 예상 요금 같은 것들을 라이브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안심 귀가 기능으로 그 집에서 자기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현재 지인이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를 실제로 알려주는 안심 귀가 라이브 기능, 그 다음에 콜잡이,
핸들에 콜잡이 코를 수락하는 기능을 놓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저를 많이 늘릴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가 이제 조기에 자주 실패를 허용하라. Communicate tangibly. 뭔가를 빨리 만들어서 그와 같이 소통을 하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Embrace Experimentation 이라는 마인드셋이 있었죠. 그래서 빠르게 계략적으로 만들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개선을 하라. 피드백해서 개선해라. 그래서 tangible communication이라고 하고 thinking by hands 혹은 build to lear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띵킹은 uses prototypes to speed up learning.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프로토타입을 왼편에 있는 그 간단한 집게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갖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의 그 프로토타입입니다. 네모스 칠드런스 하스피탈의 실물 크기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와 같이 해갖고 문제점을 찾는 일. 맥도날드에서도 그런 맥도날드 스쿨에서도 맥도날드의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하는 거기에 이런 실제로 폼코어라든지 스티로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물 크기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실제로 테스트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공감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저는 이런 것들은 읽으시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결과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었다 하는 그런 결과를 여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칠드런스 하스피탈을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거기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방 색깔의 그 라이팅을 갖다가 지 맘대로 추자해서 키게 되면 야간에 이렇게 멋진 그런 이제 모습도 보여주게 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공학의 설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조기에 자주 실패를 하기 위해서 Learn Fast, Prototype and Iteration 이와 같은 다양한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여러 개 만들어서 많은 실패를 겪어라 하는 것이 공학 설계에다 적용시켜야 될 교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제가 캡스톤 디자인을 하면서 적용시켰던 이 교훈은 학생들한테 포터블 풍력 발전기 윈드 파워 제너레이터를 만들었는데 그때 학생들이 만들었던 날개를 저와 같이 그 컵이나 혹은 뭐 종이 박스 같은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느낌만 갖게 만들면 됐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내가 만들고자 하는 풍력 발전기가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해갖고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을 한 다음에 3D CAD와 3D 모델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만들고 최종 제품을 제작하는 그런 형태로 캡스톤 디자인을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과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 때 프로토타이핑을 스몰 스케일의 프로토타이핑도 만들고 풀 스케일의 프로토타이핑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펑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학생들과 같이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을 이와 같이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캡스톤 디자인 사례인데 이거는 그냥 쭉쭉 빠른 시간에 지나가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직접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영남대 공학교 혁신센터에서 한 건데 여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제가 디자인 띵킹을 2학년 때 강의를 해갖고 알려줬던 학생들이 4학년 때 캡스톤 디자인을 하면서 디자인 띵킹을 적용시켜서 안전 휠체어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때 아마 장관상을 수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와갖고 아주 자랑스럽게 그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그러면 자료를 내가 좀 활용하겠다고 얘기를 듣고선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실제로 촬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냈죠. 어떤 문제를 하느냐면 이제 결과적으로 4명 중 1명이 사고를 겪는다. 휠체어 때문에 휠체어가 안전하지 않더라 하는 그런 데서부터 착안해 갖고 설문조사했죠.
그리고 실제로 체험도 해보고요. 문제점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문제를 정의했어요. 대상이 누구고 뭐가 필요하고 그래서 뭐가 필요한데 왜 그러냐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이 과정까지 디자인 띵킹을 굉장히 적용을 했죠. 그 다음에 아이디어티를 했습니다. 아이디어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다양한 그 요소 컴포넌트들을 그 설계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찾아냈죠. 요런 것들이 필요하다 할 거다 하는 것은 이제 공감하기를 통해서 문제를 찾아냈으니까 알고 거기에 필요한 요소 기술이 뭔지 그 이제 학생들한테 여기서 공학 설계 제가 이제 오후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펑션 블록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만들었고 그것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기능 구조를 형성하는가 하는 것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기능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그 작용 원리를 탐색을 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적용시켜서 이게 제가 공학 설계에서 같이 가르쳤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띵킹과 같이 융합시켜서 가르쳤던 내용이고 최종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개발 환경은 운영 체계나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해서 했다 하고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한 5분 정도 더 하겠다고 그 다음 발표하시는 분한테 양해를 사전에 구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